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평가원 시험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평가원 시험이나 수능 시험의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분과 그리고 저희 예상 범위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 하는 것은 결국 쉬운 문제에서 얼마나 실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고난도 문제인 21번과 30번을 시간 안에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됐겠죠. 요즘 우리가 수능시험은 대부분 하위권 또는 중위권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전의 수능시험에 비해서 쉬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출제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어려운 21번과 30번을 해결을 해야 여러분이 100점 그리고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는 쉬움으로 우리가 1강에서는 15번에서 20번, 26번에서 29번까지의 문제를 해설을 하고 그래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21번과 30번을 2강에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4번까지는 여러분이 직접 해결을 했거나 아니면 틀렸더라도 혹시 실수로 틀렸거나 아니면 해설지를 보면 충분히 다 알 수 있을 거로 보고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해설을 하도록 하죠. 자, 15번부터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해설하고 어려운 문제는 좀 천천히 개념을 이해를 시켜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는 우리가 확률에 대한 이런 식들이 주어질 때 이거를 수식어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건 이집합이라는 생각을 하면 집합에서 뭔가 해결이 잘 안 될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편리하듯이 확률 문제도 상황에 따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체 집합, 확률에서는 그거를 표본 공간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주어진 A 교집합, B 여집합, A와 B 여사건의 곱사건 확률 이거와 AC 그리고 B 이것이 6분의 1이다. 이거를 여기다 표시해보면 그냥 이 확률과 이 확률 각각이 얼마라는 얘기다. 6분의 1씩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 요만큼 확률이 3분의 2가 될 때 이걸 구하라 라는 거니까 그냥 뭐 단순한 문제겠죠. 두 개 합쳐서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분의 1이라야 합해서 3분의 2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는 이런 실생활 문제는 뭐 항상 출제가 되죠. 주로 지수로그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일단 이런 실생활 문제는 이 식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보면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정확히 해석을 할 수 있죠. 여기가 100분의 v 마이너스 14 로그 25분의 d. 보통 이런 식이 있으면 식 앞부분에서 이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식 뒷부분에서 이것들에 대한 값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걸 알고 문제를 딱 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해설이 안 돼서 문제가 해석이 안 돼서 여러 번씩 읽어야 하는 그런 경우를 막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선로 중앙 지점까지의 거리 이거는 75m로 고정이 되어져 있고 이건 고정이 되어져 있는데 A, B에서 속력이 바로 A가 통과할 때 속력이 B가 통과할 때 속력의 0.9배 이게 0.9배 이게 0.9배가 됐을 때 이 소음도의 차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A 속력이 B 속력의 0.9배다. B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 V가 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V가 클수록 소음도도 크겠죠. 결국 B의 소음도가 더 크니까 LB-LA를 구하라라는 말은 B의 입장에서는 이 10분의 9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9분의 10이겠죠. 결국 식 두 개를 쭉 연립해서 해봐도 되는데 문제가 뭘 뜻하는지만 알면 그냥 간단히 알 수 있죠. 지금 문제의 뜻이 뭔가 하면 자동차 B의 입장에서는 A보다 여기가 9분의 10배가 되면
이 소음도가 얼마만큼 더 커지겠느냐 이런 얘기죠. 결국 여기가 9분의 10V가 들어갔을 때의 L, B 이거를 생각하면 다른 거는 그냥 그대로 있고 여기만 9분의 10V니까 결국 요 9분의 10만 떨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28 곱하기 로그 9분의 10 이것만 딱 떼고 나면 그것만 빠지고 나면 다시 남는 게 뭐가 돼? 바로 LA가 되죠. 그래서 LB 입장에서는 이 9분의 10만 떼내고 나면 이게 되니까 결국 LB와 LA의 차이는 여기가 9분의 10배가 됐을 때 로그 값이 얼마만큼 차이 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28 곱하기 로그 10이 1이고 뒤에 로그 9. 로그 9가 지금 문제에서 2로그 3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8 마이너스 56 로그 3이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만 딱 이해하면 그냥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17번 같은 것은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바뀐 형태가 17번 같이 수열에서 우리가 직접 구하기 힘든 복잡한 관계식을 주고 그걸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점점 유도해 가는 그런 과정. 그게 다시 출제된 지 몇 년쯤 됐죠. 이제 그 문제가 바뀔 다른 형태로 또 바뀔 때가 거의 임박해져 왔죠. 언제부터 바뀔지, 이제 올해부터 바뀔지 내년부터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9월 달에 그게 출제됐다라는 점에서 올해 수능까지는 그 17번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죠. 이런 문제에 자신이 없는 학생은 이런 문제 유형만 몇 개 딱 모아놓고 직접 하나하나를 해결할 게 아니라 중간에 옮겨져가는 원리만 잘 이해를 하면 모든 문제가 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여러분이 잘 모르는 점화식을 여러분이 잘 아는 점화식으로 출제자가 바꿔준다. 출제자가 바꿔주는 걸 따라서만 가면 내가 아는 점화식이 나오니까 일반화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여기가 a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 제곱이 여기가 a1, a2 제곱 쭉 가서 an의 n제곱 나누기 n. 결국 이거를 일반항으로 보면 n이 1일 때 2일 때 n일 때 여기는 n 플러스 1일 때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모 안에 보면 bn을 an의 n제곱 이거를 bn으로 놔보면 이걸 bn으로 놓으면 이게 b1, b2 이건 bn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저걸 bn으로 놓으면 bn 플러스 1이 n분의 b1, b2, bn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는 이제 출제자가 가르쳐줬고 이때 SN을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라고 하면 즉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이거를 SN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N을 그거라고 하면 S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항까지의 합은 말 그대로 N항에다가 N 플러스 1항을 하나 더 더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SN은 그대로 있고 BN 플러스 1이 이거 BN 플러스 1은 이만큼이 바로 뭐다 해서 N이라서 이게 N분의 SN 이게 되죠. 그래서 SN으로 묶으면 이게 통분하니까 N분의 N 플러스 1 이게 첫 번째 네모가에 들어갈 내용이다. 그래서 SN 플러스 1이 SN 플러스 1이 N분의 N 플러스 1 SN 이게 바로 우리가 개비수열이라고 배운 수열이죠. 여기가 더해지면 이게 개차수열, 곱해지면 이게 개비수열. 개차수열은 1항에다가 결국 개차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를 더하면 됐고 개비수열은 이거를 1항부터 n-1항까지를 곱하면 됐죠. 결국 그 곱하는 과정도 여기서 출제자가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S1은 10이고 SN은 S1에다가 S1분의 S2, S2분의 S3, S3분의 S4 해서 Sn-1분의 Sn 이거는 결국 Sn분의 Sn 플러스 1이 이거니까 S1 10에다가 S1분의 S2 이게 바로 여기에 1 넣은 거죠. 이게 만일 PN이라고 하면
이게 P1, P2, Pn-1. 그래서 여기가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해서 마지막 n-1이 들어가니까 n-1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워서 결국 남는 것이 10n이다. 그래서 SN은 10n 이게 나에 들어갈 내용이죠. 그럼 가나의 알만식을 FNGN이라고 할 때 F5G6, F5는 5분의 6이고 G6은 여기 6 넣으면 10 곱하기 6이라서 66, 36에 2 곱하니까 답이 72에서 1번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끝냈는데 지금 SN이 뭐다? SN이 바로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죠. 1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10n. 그럼 우리가 PN을 구하려면 SN 빼기 SN-1을 해주면 이게 10n에서 10n-1을 빼니까 10 이게 되죠. 원래 이렇게 구한 거는 이것 때문에 2항 이상인데 여기서 S1은 10 그게 바로 B1이죠. 1항일 때도 10이 성립하니까 Bn은 항상 상수 10이다. 그래서 Bn이 바로 뭐였다? AN의 n 제곱 이거였죠. 그래서 결국 이걸 이용해서 AN을 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AN이 만일 항상 양수라고 했죠. AN이 항상 양수면 AN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AN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끝을 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행렬. 행렬은 이제 여러분들이 치르는 마지막 시험이죠. 내년부터는 이제 행렬이 없어지는. 그래서 행렬의 참거짓 문제. 우리가 행렬 단위란 대체로 쉬운 단원인데 이 참거짓만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죠. 두 개의 2차 정사각 행렬 AB가 있을 때 AB 마이너스 B제곱은 2. B 세제곱 플러스 B가 2. 자, 이거는. 우리가 행렬의 참거짓 문제도 문제를 쫙 모아서 풀어보면 대체로 똑같은 원리들이 반복이 되죠. XY가 2면 YX가 2가 된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행렬의 역행렬이니까 두 행렬이 같다를 이용하든지 주로 그런 것들이 쓰이죠. 지금 기억에서 AB 제곱은 결국 AB 제곱을 어디서 구할지를 생각을 해볼 때 가장 근접한 식이 이거죠. 그래서 AB가 넘어가면 B제곱 플러스인데 AB의 제곱이라는 거는 여기에 B가 하나 더 곱해진 거다. 이러니. 그럼 여기에 B를 하나 더 곱하면 B 세제곱 플러스 B가 되고 결국 B 세제곱 플러스 B니까 그거는 2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식을 이용할지를 생각하면 빨리 해결이 된다. 자, 연애 AB는 B의 교환이 되냐라는 말은 이 식에서 B를 묶으면 요게 2고 우리가 x 곱하기 y가 2면 반대로 y 곱하기 x도 2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하고 이 식을 전개하면 ab-b제곱은 ba-b제곱해서 이 부분이 같으니까 나머지 ab와 ba도 같다 이렇게 자, 디귿에서 a-b제곱이 b-2냐 이거는 디귿이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일단 이 식 두 개를 잘 관찰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식은 a-b 곱하기 b는 2다라고 해서 이 두 개가 서로 역행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식은 b로 묶어보면 b제곱 플러스 2 b가 2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거와 이거 두 개가 서로 역행렬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비교를 해보면 B의 역행렬인 이 행렬과 이 행렬이 같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A-B 꼴이니까 이 식을 B를 저쪽으로 넘기고 이걸 이쪽으로 넘길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쉽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A-B를 생각하니까 이 식에서 A-B는 B의 인버스고 여기서 B의 인버스를 생각하면 그게
b제곱 플러스 2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 위치를 바꿔서 좀 헷갈리게 했을 뿐이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넘어오면 b제곱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고 디귿은 틀렸고 이렇게. 자, 그래서 행렬의 참거짓은 그냥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얻어 걸리길 바란다면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죠. 생긴 모양을 보고 어느 식을 갖고 변형을 할 건지 어떻게 비교를 할 건지 이런 식에서 AB 제곱은 AB에서 B 곱할 생각. 여기서는 A-B가 있으니까 B를 넘겨서 A-B를 구할 생각.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접근을 하도록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보면, 자, 19번은. 자, 중복조합 문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엄이 아닌 정수. 우리가 중복조합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경우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중복조합의 첫 번째 유형은 뽑는 유형, 두 번째는 주는 유형, 세 번째가 함수, 네 번째가 방정식. 이 네 가지를 딱 외워두면 나머지는 거기서 그냥 조금 바뀌었을 뿐이죠. 지금 여기는 이제 방정식 유형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바로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행태죠. 바로 엄이 아닌 정수. 이게 중복조합을 쓰는 가장 기본 행태. A, B, C, D 4개에서 10개를 뽑는다고 생각해도 되고 10을 1이 10개로 해서 1, 10개를 4개에게 나눠준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엄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 그러면 그게 바로 10개를 몇 개를 하는 게 항상 뒤에 오고 이게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디가 뒤에 오는 숫자고 어디가 앞에 오는 숫자인지를 외워두면 이런 중복조합은 헷갈리지 않는다. 뭐가 뒤에 오는지는 선생님 확통 강의를 들어보면 항상 쉽게 기억이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여기가 3D로 바뀌었다. 이렇게 3D가 아니라 3D. 그럼 이거는 이제 특별한 조건이니까 이 D를 먼저 처리를 해줘야만 되죠. 그래서 이렇게만 돼 있을 때는 먼저 D의 값에 따라 경우를 쭉 나눠서 T라는 변수를 없애고 A, B, C에 대한 식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푸는 문제인데 지금 조건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 이하다 이런 조건이 하나 더 주어졌죠. 부등식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위에서 만족하면서 만족해야 되는 식이니까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 이하가 되려면 원래 T의 값에 따라서 원래는 T가 0, 1, 2, 3 이렇게 나눌 생각이었는데 합이 5 이하라야 되니까 T가 0이어서는 합이 10이니까 안 되겠죠. T가 1이어도 A, B, C 합이 7이니까 안 되고 요거는 탈락. 그럼 이제 T가 1대, T가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6이 넘어가면 4고 T가 3일 때는 넘어가면 1 되겠죠. T가 4면 벌써 음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 값에 T 값에 따라 경우를 나눌 건데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딱 정해지는 건데 그 중에 5 이하를 만족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케이스다. 이럴 때는 1, 4개를 3개에게 4개를이 여기에 오고 여기는 1개를 3개에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가 6, C, 4는 6C이고 여기가 3C, 1 하면 6 곱하기 5 나누기 1을 하니까 3 곱하기 5, 3 곱하기 1 해서 답이 18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0번은 자연수N에 대해서 직선 Y는 일단 이 식이 여러분이 약간의 공포감을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앞에가 복잡할 뿐이지 몇 차식이다. 1차식이라는 생각을 하면 되죠. 그냥 요게 기울기일 뿐이다. 그래 이거 하고 Y는 3X, X-1 이게 이렇게 두 개 A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 만날 때 그럴 때 이것의 길이라는 말은 결국
이 점의 y좌표를 뭐만 씌우면 돼? 절대값만 씌우면 되죠. 그래서 먼저 교점을 찾고 교점의 y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 그럼 우리가 두 그래프의 교점이다라는 것은 두 개를 같다라고 놓으면 되죠. 두 개를 같다고 놓으면 x-1, x-1 있으니까 그게 이교점 1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x는 3이 넘어가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 이게 바로 요 점의 x좌표죠. 그럼 그때의 y좌표는 x좌표를 여기 또는 여기 아무데나 넣으면 되니까 2분의 1의 n-1 곱하기 x 3분의 1, 2분의 1의 n-1 빼기 1이다.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음수니까 결국 PNHN의 길이는 이거 절대값은 이거를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꾸면 이거랑 이거 곱이 2분의 1의 n-1이고 빼기 이거 곱이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이게 되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인데 그거를 1항부터 무한항까지 합하라. 이런. 그럼 우리가 무한등비급수 각각의 수렴할 때 무한등비급수는 따로 합해서 극한을 재줘도 되죠. 앞에가 1-2분의 1분의 1, 뒤에가 1-4분의 1분의 3분의 1 이게 되죠. 그래서 아래 위에 2를 곱하면 2고 여기는 아래 위에 4를 곱하면 3, 3 되니까 9분의 4 해서 9분의 14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2번이고 자, 21번은 이따가 2강에서 우리가 하기로 했고 자, 넘어가서 26번 보면 자, 26번은 조건부 확률 우리가 베이저 정리처럼 앞의 상황에 따라 경우를 나눠서 구하는 확률이 가장 전형적인 건데 그게 옛날에 많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나오는 조건부 확률은 26번처럼 이렇게 도수를 이용하는 조건부 확률도 최근에 많이 나왔죠. 그럼 이제 경향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경향만 딱 알아둘 게 아니라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의 유행도 꼭 알아놔야 되겠다. 지금 26번은 바로 도수를 생각하면 되는 문제죠. 자, 전체가 300명이 있는데 300명 중에서 거기에 있는 식을 보니까 미지수가 A와 B 두 개가 들어있죠. 남성, 여성 숫자를 나타내는데 미지수가 두 개. 그럼 뭔가 우리가 식이 두 개를 찾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식 두 개를 찾는다라는 것은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 속에서 뭔가 조건 두 개를 찾아서 그 조건 두 개를 수식화해 주면 되겠죠. 지금 이 도서관 이용자 300명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2%. 300명 중에 12%라는 것은 결국 얼마라는 얘기다? 36명이라는 얘기죠. 결국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2%라는 말은 여기에 30대의 남성과 30대의 여성을 생각하면 여기가 60-A고 여기가 B인데 이렇게 개를 냈을 때 여기가 36명이다 이런 얘기죠. 결국 첫 번째 식은 이 두 개를 더한 60-A 플러스 B가 36이다 이런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서관의 이용자 3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남성일 때 A일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남성일 때 그랬으니까 일단 남성인 것만 전체 집합으로 본다. 남성일 때 즉 이거를 전체 집합으로 볼 때 그럴 때 그 이용자가 20대 1 확률은 여기 20대가 A죠. 이걸 전체 집합으로 볼 때 이게 차지하는 비율.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표본 공간에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원래 우리가 비일 확률 그러면 이 전체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건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이거를 가정해서 즉 이거를 새로운 표본 공간, 새로운 전체 집합처럼 생각할 때 그 중에 이게 차지하는 비율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남성일 때라고 하면 이만큼 즉 300명 중에서 200명만 전체 집합으로 볼 때 그거 중에 20대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확률이다. 이 확률하고
이 도서관 300명 중에 임의로 선택하면 여성일 때, 이제 여성일 때라는 거는 이 100명만 전체 집합으로 본다는 얘기죠. 여성일 때, 그럴 때 그 이용자가 30대 1 확률, 즉 100분의 B가 같다. 요게 두 번째식. 이럴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라는 말은 여기서 결국 A가 뭐라는 얘기다. A는 2B. A 자리 2B가 들어가면 이게 넘어가서 B, 36이 넘어오면 24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말은 결국 3B를 구하라는 거니까 답이 72명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번은 서술형 문제가 대체로 좀 더 쉽죠. 자, 양수 A와 실수 B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BN.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당식은 최고차항을 생각하면 되고 지수식은 미수 절대값이 큰 걸 생각하면 되고 무리식은 일단 최고차항을 생각해서 최고차항이 지워지면 유리화가 필요하다. 여기 지금 최고차항을 생각하면 요거랑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 최고차항을 생각할 때 루트 A n제곱 빼기 B n제곱을 했을 때 만일에 여기 개수가 0이 아니라면 이 자체가 벌써 이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이렇게 발산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0이 되고 봐야 0 곱하기 무한대는 상황이 딱 확정되지 않으니까 유리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최고차항이 소거되는 행태라야 최고차항이 이렇게 없어지는 행태라야 최고차항을 없애기 위해서 유리화가 필요한 거고 최고차항을 없애고 다음 차를 찾으려니까 유리화가 필요한 거고 만약에 이걸 계산했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냥 이 최고차항의 극한을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일단 최고차항이 없어지는 꼴이라 해야 되니까 B는 루트 A라야 극한값이 상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B가 루트 A고 이 자리에 루트 A 들어가고 나면 이제는 주어진 식을 유리화를 해야 되는 문제. 그럼 이거 플러스 이거를 아래 위에다 곱해주면 위에는 크게 A 빼기 B, A 플러스 B니까 앞에 거 제곱한 이거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면 되죠. 뒤에 거 제곱이 AN 제곱이라서 빠지면 남는 게 4N. 그럼 여기서 최고차항을 생각을 하면 아래는 루트 AN이 2배니까 루트 AN 2배 4N 되니까 루트 A 분의 2 이게 되겠죠. 자, 뭐 한 번 더 써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약분하면 극한값이 이거인데 문제에서 그 값이 5분의 1이다라고. 루트 A가 10이니까 A는 100이고 B는 아까 루트 A 10이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10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최고차항이 소거될 때만 무리식은 유리화가 필요하다. 28번. 28번에서 전행적인 행태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에서 최고차항을 찾고 그리고 주로 0분의 0이 나와서 미수 두 개를 찾고 하는 문제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문제를 쉽게 만든 게 28번 문제죠. 우리가 아는 전행적인 행태는 여기가 2차식이 이렇게 와야 fx-x 세제곱은 최고차항이 2차고 2차식 개수가 2면 이렇게 해서 이 뒤에 미수가 2개가 있고 이 미수 2개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0분의 0꼴 해서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으로 간다 해서 식 하나 극한값이 이거다 해서 식 하나 해서 미수 2개를 구하는 이런 게 전행적인 유행이죠. 근데 지금 여기를 1차로 고쳐버리니까 결국 fx-x 세제곱은 아래가 1차니까 이게 당시 위에도 1차고 1차식 길이가 2가 돼야 되니까 이게 6x
최고창이 1차다라는 거는 이제는 미지수가 상수 하나만 남는다. 상수 하나만 남으니까 여기도 굳이 0분의 0 꼴이 필요 없이 이렇게 조건이 그냥 하나 주어진 거죠. 이제 x가 0으로 갈 때 fx는 결국 f0이고 넘어와서 구하면 f0은 a 이게 되죠. 그럼 이제 그럴 때 f2를 구하라 라는 말은 넘어오면 2세제곱 8 플러스 2, 6, 1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7 이게 되죠. 그래서 답이 13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29번은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될 내용은 뭐다? 정규분포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정규분포에서 그래프의 계행을 다루는 문제. 그래프 계행 그리고 그래프의 성질을 다루는 그런 유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해서 비교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정규분포에서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고친 다음에 XZ 확률 또는 확률 ZX 오락가락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정규분포의 제일 대표적인 유형이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유형은 주로 정규분포에 오락가락하는 유형, 그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그냥 정규분포에서도 나오고 바로 표본 평균의 분포로 바꿔서도 나오고 그렇게 되죠. 역시 앞에서도 표본 평균의 분포 하나 나와서 XZ 확률 이런 문제죠. 지금 여기에서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에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표가 안 주어지고 확률을 구하라고 했다라는 말은 결국 그래프의 대칭성을 써서 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규분포 그래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뭐다? 정규분포의 그래프는 바로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여기에 대칭이고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이 한쪽 넓이 확률은 0.5씩이죠. 그럼 여기서 대칭이 되면 여기랑 여기 확률 같고 여기랑 여기도 확률이 같고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서 구하는 확률이 바로 x가 n보다 작을 확률, 이게 x가 1부터 들어가면 1, 2 이런 식이죠. 선생님 점점 하려다 몇 개 안 돼 다 쓰려고 했더니 결국 생각보다 많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숫자에 주목을 해야 되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프가 사의 대칭이니까 사의 대칭인 이 숫자에 주목을 해보면 되죠. 그럼 사의 대칭인 수가 있다면 이거 이하일 확률은 사의 대칭이라면 이거 이상일 확률과 똑같겠죠. 그 말은 A와 B가 사의 대칭이면, 즉 합이 8이 되면 이거 이하일 확률 이거랑 그게 바로 요만큼이죠. B 이하일 확률에다가 A 이하일 확률을 더하면 결국 이걸 더하는 거니까 이 확률과 이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되겠다? 바로 값이 1이 되겠죠. A 이하일 확률이 바로 B 이상일 확률과 같다. 지금 A 더하기 B가 8이고 A가 작을 때를 그냥 생각한 거죠. 이쪽 확률이 같으니까 이거 이할 확률과 이 이할 확률은 이 확률과 이 확률의 합이니까 1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랑 이거 합한 게 1이고 이거랑 이거를 합한 것도 1이고 이거랑 이걸 합한 것도 1이죠. 7개가 있다 보니까 결국 합쳐서 1이 되는 게 세 쌍이 있고, 그리고 딱 가운데는 대칭인 이거 이할 확률이니까 0.5 이렇게 되죠. 결국 확률이 적분과 상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 경계값이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확률은 똑같죠. 그래서 1, 2, 3번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이 1이고 딱 가운데가 2분의 1이고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A인데 10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0을 곱한 30 얼마가 돼? 5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대체로 크게 어렵지 않은,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또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만한 문제들을 풀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거나 아니면 시간을 약간 투자해서 풀었을 그런 21번과 30번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